네, 안녕하세요. 꿀팁 경매입니다. 오늘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. 경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? 혹은 막 무조건 법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. 사실 경매에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고 대리입찰을 보낸다면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시리즈물로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. 경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쉬운 부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보시죠. 대표님, 근데 경매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? 뭐예요? 경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은행이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.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잖아요. 그 못 받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담보로 잡은 물건을 경매에 넣어요.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누군가 그걸 돈 주고 사잖아요. 그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눠 갖는 절차. 이 절차를 경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왜 경매로 집이 나오는 거예요?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빌렸어. 그럼 그 돈을 빌렸을 때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이걸 안 지킨 거지. 이걸 안 지키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다 얘기한 거야. 이거 부동산 현금으로 바꿔서 돌려주세요. 이렇게 말하니까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이 경매에 나와 있는 돈은 왜 다 그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? 싸게 팔지 않아요.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간평사가 이 해당 건물을 간평을 하지. 그리고 법원마다 달라요. 20%, 30% 절감해서 야 시작해. 그리고 그보다 높게 쓰는 사람만이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싸게 살 확률은 있지만 무조건 싸게 사는 건 아니다. 왜냐?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는 누구나 비싼 금액에 쓸 거니까. 그러면 그 경매 물건들은 누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낙찰 받을 수 있어. 내가 봤을 때 막 대학생인 것 같이 그런 사람도 낙찰 받은 사람 받고 막 애기 엄마, 애 없고 이런 사람도 낙찰 받을 수 있어. 낙찰자는 뭐냐? 그 기일 입찰표에 제일 높게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지.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저 돈 없는 때도 가능할까요?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. 이제 안 듣고 싶어.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. 경매로 대출 80%를 받아. 그리고 임차보증금으로 또 10%, 20%를 받아. 그럼 돈이 그렇게 들지 않아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90%까지 대출해주는 케이스도 있어. 그리고 이 방법은 진짜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우리 그게 있잖아. 신용대출. 진짜 이 정도까지 가야 영혼을 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뭐 기껏해서 뭐 LTV 60%, 70% 이건 영혼을 끈 게 아니라.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자기가 실력만 있고 능력만 된다. 그럼 진짜 레버리지를 이빠이 딱 지렛대를 이빠이 그냥 실는 거지.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마음먹기에 따라 물건에 따라 진짜 한 1,000만 원? 2,000만 원 혹은 신용대출 받으면 안 돼. 왜냐면 그건 아껴둬야 돼. 사고 났을 때 메꿔내니까. 경매하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 돌아다니던데 막 법원도 가지 않아요? 맞아.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 게 임장 간다 그래서 막 쓸모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. 근데 나는 예전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고 아파트는 거의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면 또 문매를 맞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입찰한다면 안 가. 그리고 법원에 알겠지만 법무사가 대신 해줘. 법무사 비용도 뭐 크게 비싸진 않아. 10만 원, 뭐 15만 원. 그리고 법무사 찾기 어렵다. 그럼 요즘 플랫폼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어. 바토너. 바로 검색해주면은 바로 나오니까. 근데 어쨌든 경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하잖아요. 그치. 물론 투자가 위험보다 있겠지만 경매는 좀 더 크지 않을까요? 경매 투자 위험이 클 수 있어. 왜냐면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가고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레버리지를 엄청 싣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진짜 되돌릴 수 없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 잘 하고 미납관리비 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막 상가라든지 공장 이런 거는 막 미납관리비가 막 수십억은 오바고 수천 수억이 나올 수가 있거든. 이런 몇 가지 위험 포인트가 있어. 이런 것만 체크를 잘 하면 너도 할 수 있을걸? 이게 어쨌든 이 경매라는 게 막 하고 싶어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맞아. 저 사실 그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. 그치. 저 같은 사람도 되는지. 그치. 근데 경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. 내 생각에는. 공부도 그만큼 돼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확신도 있어야 돼. 반대로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경매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. 근데 아무리 입찰자가 많이 늘어났다, 뭐 물건이 많다 적다 하더라도 나는 가끔 단독 낙찰도 받거든.
물론 내가 수익이 안 날 물건을 단독 낙찰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.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허들이 있고 AI가 이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아직 하지 못한다. 이런 점에 있어서 누구나 공부를 적당히 한다면 누구나 가능하다.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도전한다. 그러면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. 근데 모두 다 대가를 안 치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. 이렇게 공부가 좀 필요한데 막상 막 책 보고 하는 그런 공부보다 실전, 케이스, 사례,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사례를 조금씩 추적해 나가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생기거든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최대한 한번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.